흙무덤을 쌓으면 반드시 같은 크기의 구덩이가 생기기 마련이며 이 둘은 하나의 대지로 이어져 좌우로 인구와의 얽힘 관계를 이룹니다. 무국은 태극을 낳고 태극은 양이를 낳으며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순환을 이룹니다. 무국이 등가 원리를 이루는 것이라면 태극은 일양 이름의 등가 교환을 밝힌 것으로 등가 원리는 결국 일양 이름의 등가 교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평원이 바둑판이라면 흙무덤과 구덩이는 바둑판 위의 바둑돌에 해당하며 모든 양과 음을 상쇄하고 나면 결국 태평원의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의 내부에는 작은 산이 있고 저마다 큰 계곡과 작은 계곡을 동반하며 상하위로 매우 복잡한 프랙탈 구조를 이루지만 이는 결국 일양 이름일 따름으로 비록 모든 것이 천차만별을 이루었으나 결국은 태평원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상은 양극을 중심축으로 좌우가 상반된 방향성의 엔트로피를 이루며 이것이 낮과 밤이나 사계절과 같은 양극을 오고 가는 순환의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12음양의 중첩이라면 일양 이름은 음양의 얽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찰이 개입되는 순간 10은 붕괴되어 일양 이름 중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며 따라서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공존하지만 우리는 양면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은 동시에 공존하지만 우리의 관찰은 항상 좌우 중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며 따라서 낮에는 밤을 볼 수 없고 밤에는 낮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허공을 타고 낮과 밤이 거듭 바뀌니 이것을 교역이라고 합니다. 시선은 음양의 중첩과 얽힘을 그내는 음양의 교역을 보이는 것으로 시소의 중심이 신무극이라면 좌우의 양 날개는 태극에 해당하며 그 중심은 전체를 하나로 이으며 중첩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이 상위 차원이라면 좌우는 하위 차원에 해당하며 하위 차원의 모든 존재들은 모두가 상위 차원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 차원의 존재는 고 차원의 연결고리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라한 애벌레의 삶과 화려한 나비의 삶은 본시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비는 저마다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애벌레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서관에는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수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하나의 통로를 중심으로 상하와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하는 시간의 흐름을, 좌우는 인과응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는 참으로 기이한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책의 수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책들이 형상이 아닌 마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서관에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책을 읽어야 시간을 타고 마음의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시간이란 결국 물이 계곡을 타고 흐를 때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물줄기가 결국은 바다를 중심으로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마음의 분별이란 결국 물과 계곡의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일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애고는 고차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교역을 거듭하며 교역은 등가교환을 바탕으로 마침내 등가원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역이란 결국 좌우 상쇄 효과를 이루며 모든 차별을 소멸하는 이치로 따라서 이 세상에 공짜란 없으며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등가교환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라면 등가원리는 조삼모사의 이치인 것입니다.